기관은 요즘 어떤가요? 외국인은 이제 확실히 좀 팔자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은 연금 때문에 좀 팔자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작년 개인이 한 63조 사고 그죠? 올해 들어와서도 우리 개인분들이 거의 뭐 25조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거에 반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기관 자금을 1조 이상 운용하던 운용사였거든요. 지금은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셨구나. 네. 그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이 너무나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타이밍을 좀 노리셨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다 놓쳤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 지수대에서 국민연금은 아예 이제 캡이 있잖아요. 타겟이 있잖아요. 예. 예, 전체 한 800조 자산에 타겟이 뭐 18%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니까 계속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런 굉장히 간단한 뭐 전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은 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옛날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프랍데스크라고 해서 자기 고유 자금으로 이제 딜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뭐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오히려 ELS에 대한 부기, 해칭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이 아 이제 ELS 같은 거 안 할 거야. 예, 6개월, 3년 해가지고 요만큼 먹고 터질 때는 이번에 40% 넘게 터졌었잖아요. 제가 봐도 그 뭐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먹을 때 조금 먹고 터질 때 크게 터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인데 ELS 잔고가 뭐 100조 이상 있던 그런 잔고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당연히 조기 상환되거나 아니면 만기 상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증권사들이 그 만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ELS 상품을 내서 자 여기서 이제 만기 상환된 자금으로 또 여기 들어가시라 해서 퉁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신규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랑 외국인이 그 ELS에 또 북을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델타 예증한다고 워런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걸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그 해증을 하는데 ELS 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ELS를 델타 해칭하는 증권사와 외국인의 주식 북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떨 때 보면 금융투자가 하루에 뭐 1조 7천억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도의 주체가 방금 연기금 말씀드렸고 금융투자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큰 기관이 있죠. 투신사. 투신사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분들이나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펀드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많은 훌륭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의 이 지적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네. 환매를 해서 직접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투신사 환매 물량은 대부분 직접 투자로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신사 매니저들이 시장을 나쁘게 봐서 막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전부 환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환매된 자금이 직접 투자로도 가고 ETF로도 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올 리는 없어 보여요. 저는 없어 보이고 반대로 빠지면 국민연금도 이제 빠지면 국내 주식 비중이 또 줄어드니까 매수 들어오잖아요. 빠지면 매수 들어올 것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많은 기관들이 보험사라든지 은행권에서 실질적으로 채권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채권 포지션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주식인데 그래서 빠지면 주식이 들어오려고는 계속 대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약간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은 빠지면 우리 개인분들이 딱 매수가 먼저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살 가격대를 안 줘버려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사서 올라가고 사서 올라가고. 대단한 동학개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바라볼 때는 외국인도 한 주체고 기관도 한 주체처럼 막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기관도 방금 투신, 은행,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 여러 기관들이 나눠 있고 거기 이제 헤지펀드들도 있고 그죠? 거기서 서로 간의 포지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유일하게 자금을 늘려주신 기관도 있어요. 그 기관은 굉장히 지금 해피하시죠. 예, 수익도 엄청나고 저희가 시장도 많이 비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번 시장을 잘못 보고 밑에서 로스컷을 하고 계속 신규 집행을 타이밍을 놓친 기관은 지금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관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주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어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게 많이 보여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CFD 계좌라는 부분이 외국계 증권사의 북을 이용해서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놓치게요. 근데 제가 이래 보면 저거는 슈퍼개미가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외국인 말고는 지금 옛날에 보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 피델리티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템플턴이라든지 이런 펀드에서 이 지금과 같은 장세면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 상황도 지금은 전부 다 ETF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 액티브 펀드가 10년 뒤에도 살아 있을까?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존폐 위기에 서 있는데 지금은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냐면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서 그나마 약간 액티브 ETF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뱅가드라든지 블랙락에서 이머징 마켓에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ETF에 되어 있는 벤치마크 그대로 주식을 사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은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BBIG 먼저 올라갔을 때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 7종목을 먼저 주식을 취득했듯이 글로벌하게 큰 자금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미국의 대표 혁신 기업들을 먼저 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샀고 그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하듯이 어떤 섹터 ETF도 만들고 무슨 혁신 기업 ETF, 우주 산업 ETF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2005년, 6년, 7년도에 중국 중심의 어떤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을 때 그때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어냈던 용어가 브릭스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차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코퍼레이트 텍스 즉 법인세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게 가시화되면 그게 올 7월 정도 전후로 얘기가 나올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또 브릭스와 같은 이 타이틀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테마를. 그랬을 때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킥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아, 인도,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제일 먼저 킥 이런 K가 붙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한국이 1등으로 올랐었잖아요. 의외였어요. 네. 근데 진짜인가? 한국이 어떻게 이노베이션 인덱스 1등국까지 독일이 4등이고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 한국이 세계 1등이고 그죠? 뭐 전기차 그죠? 전기차 뭐 배터리가 전 세계에 또 글로벌하게 우리가 탑티어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그런 이노베이션 영역에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ETF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기는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조정을 받아줘야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바이든의 그렇죠. 미국 법인세 28%로 올리는 게 저는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미국 시장이 아마 출렁하면서 국내 시장도 한번 같이 이제 출렁하겠지만 그 이후에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완전히
미국 플랫폼 기업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한국 기업이 지금도 벌써 11월 달 이후로 작년 12월 이후로 우리 시장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에 한국 포지션이 없으면 이거 시장은 못 쫓아간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전문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신다면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법인세 인상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또 준비를 하실 필요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